초록이라 좋았습니다. 춥고 길었고 또 메말랐던 계절을 견뎌낸 이에게 주는 봄의 선물 같았달까? 울창한 숲 한가운데에 들어선 것처럼 싱그러운 갈매빛에 눈은 시리도록 청량해지고 막혔던 숨이 토해지는 기분입니다. 기억이라는 이름의 풍경을 그리는 화가 김건일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그리곤 궁금해졌습니다. 이 초록으로 그려내는 풍경들이 어째서 기억인 건지. 하지만 그 질문을 떠올렸을 땐 이미 가차없는 녹색빛이 화폭을 뒤덮고 난 후였죠. 저 속에 분명 뭔가가 그려져 있었는데 초록에 갇혀버린 듯 가물거리기만 하는 기억. 기억은 층층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어떤 퇴적층 같은 어떤 그런 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그림은 제 예전의 행위, 제 예전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다시 그것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쌓이고 쌓이게 돼서 다시 잊혀지게 될 것들, 즉 망각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시킬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기억과 망각이 되풀이되는 그런 순환을 저는 물감을 그리고 덮고 다시 말리고 다시 덮는 그런 과정으로서 제가 그린 기법과 그 내용적인 부분을 서로 연관시켜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망각의 상태. 하지만 완전히 잊었다 생각하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기억이듯 그의 손끝에 붓이 아닌 천이 감기는 순간 사라지고 묻혀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림이 조금씩 그 흔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망설임 없이 단숨에 초록으로 화폭을 덮어가던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마치 발굴 현장의 고고학자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작업. 그렇게 한 입, 두 입, 망각의 풀숲을 헤치다 보면 어느새 화폭에는 처음 해봤던 아련한 기억 속의 그림과는 또 다른 풍경이 들어서죠. 살아가면서 새로운 기억이 쌓이듯 말입니다. 물감을 덮을 적엔 사실 저도 맨 처음에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점이 다시 제가 이 덮은 물감을 닦아내 가면서 밑에 있는 1차로 그린 그림이 보일 때 그 불안감이 다시 이제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그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풀의 모습들이 아니라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고 다시 또 드러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예전의 과거의 기억들, 떠올리려고 하는 그런 기억의 부분들은 좀 더 선명하게 더 힘을 줘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꾸 되새김질 하듯이 닦아내 가면서 밑에 있는 것이 더 보이게 만들고요. 감추고 싶은 기억이라든가 누구나 다 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의도를 해서 보여지지 않게 덮어두는 거죠. 하지만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듯이 기억도 과거에 있던 일들도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인 거지 다 그 속에는 다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선명하게 간직하고 싶은 기억.
혹은 영원히 묻어두고 싶은 기억, 또는 보이진 않지만 거기 언제나 존재하는 기억까지. 기억이란 이름이 가진 그 수많은 모습들을 담아내기 위해 그리고 덮고 다시 닦아 지워내며 새로운 이미지를 그리는 두세 배의 시간과 노동이 필요한 방식을 택했다는 작가. 한눈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가만히 응시한 순간, 잔상이 겹쳐지듯 두 개의 풍경이 미묘하게 공존하는 김건일의 오버랩 회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연의 소재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까지, 같은 대상도 보는 각도와 보는 사람의 경험, 그리고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역설했던 외상 연작부터 줄곧 변함없었던 주제. 왜 그토록 기억에 천착하게 된 걸까요? 혹 그럴 만한 기억이라도 있는 걸까요? 같은 공간에서 자란 풀이 나중에는 다른 풀이 자라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림을 그렸던 그 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혀 다른 풀이 자라고 있어서 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스스로 정화를 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데, 내 기억은 그 장소, 그 시간, 그리고 그 대상에만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고, 그리고 그 오류로 인해서 제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의 반성에 의해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너 스스로 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어떤 그런 반성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이 기억이란 존재. 눈으로 본 것이, 또 그 기억이 당연히 객관적이고 정답일 거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스스로에게 자신의 그림이 진실을 돌아보고 비춰보는 거울이 되길 꿈꾸는 화가 김건일. 마치 뇌과학자처럼 인간이 가진 기억의 실체를 탐구하는 그의 연구는 이곳에서도 이어집니다. 충주에 있는 학교 작업실과 그리 머지 않은 곳에 마련한 일종의 실험실. 이곳에선 지금 외상과 오버랩에 이은 또 하나의 기법이 시도 중입니다. 그리고 덮고 닦아내길 반복한 오버랩 방식에서 이미 예감했지만 쉽거나 우아할 리 없는 그의 작업. 일단 시작되면 최소 12시간은 쉼없이 점을 찍고 또 찍어야 한다는데, 주목할 건 이게 그저 사전 준비일 뿐이라는 점이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이 우연히 이제 효과적으로 보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부각시켜서 페인팅이라고 했을 적의 매력 중에 하나가 제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나오는 또 우연성이거든요. 그런 우연성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독특한 또는 특이한 그런 방법들이 이제 나오곤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의 기법들이 대부분 어떤 작가의 기법이나 또는 그 작가만이 가진 독특한 방법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연적인 방법 부분에서요. 우연히 본 들판의 잡초가 기억이란 풍경을 그리는 단초가 됐듯 우연히 찍은 점 하나가 새로운 기법의 출발점이 됐다는 화가. 그 우연이 자신의 필연이 되기까지 숱한 모험을 감내했기에 가능했겠죠. 점점이 들어찬 캔버스만 봤을 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풍경은 또 한없이 편안한 색처럼 보이지만 다루긴 까다로워 풍경 화가들조차 조심스러워한다는 이 녹색 일변도의 화폭은 말입니다.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녹색이 다른 색들과 어울렸을 적에 이렇게 좀 조화롭거나 혹은 다루기가 사실은 편하지 않은 색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만 가지고 작업을 했을 적에 녹색끼리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녹색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변화, 그것이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도전이나 제가 앞으로 작업을 할 적에 어떤 하나의 그 녹색이라고 하는 그 주된 색상을 나름 좀 더 가지고 노는 그런 계기로 삼아 보려고 녹색을 다뤘었고요. 그렇게 쉽지 않은 길마저 즐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그려낸 기억이라는 이름의 풍경. 꿈인지 현실인지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원시림 같기도, 거대한 브로콜리가 나무처럼 서 있는 이상한 나라의 숲 같기도 한 이 풍경은 이제 관객의 뇌리에서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낯설고도 흥미로운 기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인간에겐 기억이란 능력이 있고 그 기억들이 모여 삶을 이루듯 지금의 이 실험들이 쌓여 김건일만의 그림에 견고한 지층이 될 거라 믿는다는 작가. 외상에서 오버랩을 거쳐 지금의 작업까지 이제껏 그래왔듯 기법도 재료도 수없이 달라지겠지만 그건 모두 기억을 그리기 위해서일 거라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나요? 매번 그 변화하는 화가로 좀 기억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서 매번 이렇게 변화하는, 그래서 다음 작업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어디에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좀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은 게 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자유로움과 변화무쌍함으로 기억되는 화가라. 어쩐지 그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청춘과 변화의 씨앗을 품은 생명, 그 모든 걸 상징하는 색, 초록을 닮은 작가 김건일이라면